본 측정 기기는 수질 TMS의 TOC 측정 기기입니다. 구성으로는 지시변환부, 분석부, 시약 저장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보시면 이쪽 부분이 지시변환부, 즉 제어부 항목이 되겠습니다. 기기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밑에 보이시는 시약 저장부인데요. 이 시약 저장부에서는 모든 튜브와 시약과 시약통들이 들어 있습니다. 해당 라인에 맞는 시약통에 시약 라인을 꽂아주시면은 그 라인에 맞게끔 위에 밸브를 통해서 이제 준비 단계가 이제 전 단계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각각의 위에 보시면 다채널 밸브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이 되어 있는 밸브를 통해서 펌프 1번이라는 이 메인 펌프를 통해서 이제 퍼징 챔버로 이동을 시켜주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시약과 시료는 대략 300초, 250초에서 300초 정도의 퍼징을 통해서 이제 TIC를 제거한 뒤 루프 챔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루프 챔버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루프 챔버의 역할은 여기 전단에서 전처리가 됐던 용액의 일정량을 루프 챔버로 이동을 시켜서 계량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UV 램프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전처리 단계에서 산화를 시작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각각의 이제 펌프 및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펌프 1번 같은 경우에는 메인 펌프라고 해서 이제 모든 시약과 시료를 당겨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여기 우측에 보이시는 펌프 2번, 이거는 이제 과항산 전용 펌프입니다. 이거는 다른 용액이 섞이지 않고 그냥 과항산 칼륨만 전용으로 사용을 하는 전용 펌프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단에 보시면 펌프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기 안에 있는 이물질이나 내용물들을 쫙 비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펌프로 작동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시면은 이렇게 빨간 램프,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는 게 튜브들이 꽂혀 있고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실 건데요. 이게 정면에 2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의 역할은 이 라인에, 여기 지나가는 튜브 라인에 물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감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물이 없을 경우에는 여기 이 센서가 감지를 하면서 동작 불량이나 알람을 띄우는 역할을 해주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울룩불룩한 유리관과 이제 비커가, 이렇게 물이 담긴 비커가 보이실 건데요. 여기 비커에는 이건 이제 기획분리관, 즉 습기 제거 장치 전단부라고 해서 전처리되고 이제 찢기 전에 이제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에 습기가 있는 것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전반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UV 램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안전상 이제 UV 램프는 이제 그냥 빛을 받았을 때 위험할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케이싱으로 이렇게 일단 1차 안전 조치를 먼저 취해 놓고요. 이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시료에 일정 온도랑 UV 빛을 해서 이제 산화시켜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의 조작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프로그램은 메인 화면은 이 형태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좌측에 보시면은 버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제일 윗부분 점검 버튼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점검 단계에는 측정 준비 단계와 수동 작동 2가지의 모드가 있는데요. 측정 준비 단계에는 아까 교체하셨던 시약 시료에 대해서 한번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당겨주도록 합니다. 체크가 돼 있을 때는 연두색 표시가 되고 체크가 풀려 있을 때는 회색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수준의 체크가 됐으면은 진행 방향을 눌러서 한 번씩 시료 시약을 당겨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수동 작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동 작동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을 때 부품 하나하나에 빨간색 원이 그려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중에는 이거의 사용 용도는 이제 부품에 대한 고장 유무 판단과 수동으로 인한 로직이 잘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밸브를 켰을 때, 크고 꼈을 때 소리라든지 펌프를 돌렸을 때 돌아가는 실제 화면과 돌아가는지 이런 식으로 수동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 단계입니다. 세정 단계 같은 경우에는 기기를 정지해 놨을 때 기기 내부를 한번 세척해 주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횟수는 많이 정할 수도 있으며
횟수는 지정한 횟수대로 정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교정 단계입니다. 교정 단계에서는 스팸 교정과 측정 자동 시작이 있습니다. 스팸 교정이 끝난 뒤에 다시 사용자가 와서 누를 필요 없이 측정 자동 시작이 되는 버튼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교정이 끝난 뒤에 측정 자동 시작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측정 단계입니다. 측정 단계는 말 그대로 기기를 계속 24시간 계속 측정을 돌릴 수 있는 모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드를 들어가게 되면은 시작을 눌러주시면 계속 즉시 실행을 하실 거냐, 정시 실행을 하실 거냐 안내 문구가 뜰 겁니다. 이 중에 즉시 실행은 지금 바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측정이 들어가는 거고요. 정시 실행 같은 경우에는 누르고 나서 시간에 맞게끔 정시로 정확한 정각 정시에 측정이 들어가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모드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누르시면 이 기기가 잘 정상적으로 찍고 있는지, 그리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무슨 오류가 떴는지, 그리고 트렌드가 어떤지에 대한 결과 값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은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설정에서는 이 기기의 파라미터, 즉 변수 같은 이제 고정값들도 존재할 수도 있고, 사용자의 입력을 통해서 그 기기의 상태에 따라서 입력을 조절할 수 있는 설정 창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기기에 대한 교정이랑 교정을 언제 했고 교정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은 기기 후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면의 구성 장치 중에는 가장 먼저 보이시는 PC부가 있고요. 밑에는 아까 전면부에 보셨다시피 지시부와 기기, 일단 소모품들이 이렇게 뒷면에 또 장착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각각의 소모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해당 부품은 드라이어가 되겠습니다. 이 드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습기 제거 장치, 전단에서 하지 못한 습기 제거를 후단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거는 할로겐 필터, 즉 쿠포올이라고 하는 구리금속 소모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모 주기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달 기준으로 소모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유관 점검을 통해서 교체 유무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면 이 부품은 에어펌프입니다. 아까 지금 튜브가 여기 드라이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공기를 불어 넣어서 이 안에 있는 공기를 이 펌프를 통해서 말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이시는 밸브는 3웨이 밸브, 즉 입구는 하나인데 이제 출구가 2개인 밸브가 3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주 막힐 우려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실 때 분리 세척을 꼭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면 펌프 모터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났을 경우에 1대1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밸브는 다른 밸브들과 다르게 5번 밸브라고 불리는 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입니다. 이 밸브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나 이제 기기 점검 시에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되는 밸브이며, 이 밸브는 분리세척 또는 주사기 세척을 통해서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하드웨어 지시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통합 제어보드라고 해서 모든 부품에 대해서 제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드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릴레이 보드라고 해서 제어 보드로 명령이 내려온 것을 릴레이 보드가 명령을 받아서 수행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파워 보드가 2개가 달려 있고요. 밑에도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전원 공급을 위한 장치로 해당 역할을 진행해 주도록 합니다. 밑에 하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가장 가운데 이 보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NDIR 센서인데요. 이 NDIR 센서의 역할은 기체를 ppm, 농도 단위로 변환해주는 센서 장치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MFC라는 장치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공기에 대해서 유속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 또 보이시는 밸브 하나가 또 보이실 건데요. 이 밸브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열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기체 유량 센서라고도 하고 혹은 MFM이라고 불리는 부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MFC에서 제어를 해서 나온 공기를 후단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소다림 같은 경우에는 이 MFM, 즉 기체 유량 센서에서 역으로 공기가 들어갔을 때 외부 공기가 유입돼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다음은 펌프 튜브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체하시기 전에 먼저 펌프 튜브와 연결되어 있는 튜브를 빼주도록 합니다. 빼지는 게 완료되셨으면 일단 나사를 풀어주도록 합니다. 이게 잘 안 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풀어진다고 하면 일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돌려서 풀리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나사 4개를 제거해 주도록 합니다. 나사가 제거됐으면 이 상태로 분리를 하시게 되면 안에 튜브가 꽂혀 있는데요. 이 튜브를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 튜브를 가지고 오셔서 꽂아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이렇게 양끝단 맞추신 다음에 당기는 것이 아닌 이렇게 홈을 맞추고 이쪽 부분을 손으로 눌러 주시면 됩니다. 눌러 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손으로 밀어 넣어 주시면서 말듯이 이렇게 둥글게 말듯이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 주시게 되면 됩니다. 이거를 너무 세게 당기실 경우에는 양력으로 인하여 오히려 잡아주는 게 더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기지는 마시고 말아주듯이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조립이 됐으면은 뚜껑을 다시 닫으신 다음에 아까 빼놨던 나사 4개를 꽂으신 뒤 여기 보이시는 홈이 이렇게 일자 형태로 나 있는데 이것도 홈이 지금 현재는 안 맞기 때문에 일자 드라이버로 꽂으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 주셔가지고 홈이랑 최대한 맞춰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홈이랑 맞춰졌으면은 이렇게 나사를 조여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너무 세게 조이시게 되면은 이 나사가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의 힘으로 안 돌아갈 정도까지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튜브 길이에 맞게 약간의 여유를 둔 다음에 해당 길이에 맞게 잘라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다라임 교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하얀 게 이제 소다라임인데요. 이렇게 당겨서 앞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피팅을 풀으신 다음에 이 위에 뚜껑을 이렇게 열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 형태로 이제 빼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소다라임을 1대1로 교체를 해주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UV 램프 교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커버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는 나사를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를 풀으시기 전에 앞에 보이시는 튜브가 피팅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돌려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반대쪽이 튜브가 빠지지 않았으면은 이쪽 튜브, 즉 반대쪽에 연결된 튜브를 빼셔도 무방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돌리시면은 빠집니다. 이렇게 빼고 나면은 이쪽이랑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단자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면은 이런 식으로 튜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에 있는 나사를 다 빼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커버를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커버를 드러내게 되면은 램프가 이렇게 꽂혀 있는 게 보이실 건데요. 이거 램프는 그냥 이렇게 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체한 램프를 다시 원래 위치대로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램프를 꽂기 전에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작은 게 보이실 겁니다. 구멍이 보이실 겁니다. 이 구멍 위치에 맞게 램프 뒷면에 보이시는 은박지를 해당 부분을 조금 찢어내도록 합니다. 램프 위치에 맞게 찢어내셨으면은 그 위치에 맞게 램프를 다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버를 먼저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버까지 다 조이셨으면은 그 다음에 원래대로 피팅에 맞게 조립을 다시 해주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교체가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은 챔버 교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정면에 보이시는 이 유리관이 오염이 되거나 유격이 났을 때 이제 교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하시기 전에 튜브를 먼저 다 제거해 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튜브가 제거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정면에 보이는 나사 4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TIC 퍼징 챔버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뒷면에 밸브 쪽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을 먼저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사가 제거가 됐으면 그 상태로 그대로 빼주도록 합니다. 분리 뒤의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관만 교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를 하실 때는 당기는 것이 아닌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겠습니다. 한쪽이 안 빠졌으면 한쪽도 이렇게 잡으시면서 살살살 돌리면은 이 관이 이렇게 빠집니다. 새 제품인 관로를 가져오신 다음에 기존에 있던 장치랑 결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꽂게 되면 잘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조금 묻혀서 꽂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꽂으실 때는 이렇게 당기는 것이 아닌, 밀어 넣는 것이 아닌 돌리면서 이렇게 밀어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립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형태에 그대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 케이블을 꽂아 주도록 합니다. 다음은 교체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재조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뺀 나사를 다시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사 조립이 끝났습니다. 나사 조립이 끝난 뒤에 풀러놨던 튜브들을 다시 재결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드레인 라인 튜브 결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 인입 라인 재결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입단 재결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패널 피팅, 즉 소모품에 대해서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피팅들은 이렇게 돌려서 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빼시게 되면은 안쪽에 이제 노란색 피팅이 들어있고, 여기 보이시는 살색, 이게 이제 뚜껑이라고 하죠. 뚜껑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교체하실 때 이렇게 당겨 주시면 빠지게 됩니다. 가져온 피팅으로 재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색 피팅을 먼저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꽂아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노란색 피팅이 꽂아 주시면 되는데요. 이 노란색 피팅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게 넓적한 넓은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꽂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반대로 꽂으시게 되면은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꽂게 되면은 튜브랑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넓적한 부분으로 가야 되게끔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튜브 피팅을 먼저 밀어 넣어 주신 다음에 피팅을 밀어 넣어 주시고 그 상태로 돌려서 조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피팅 교체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주 교체하는 소모품 및 부품에 대해서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채널 밸브 교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브를 교체하시기 전에 일단 인가된 전원의 케이블을 먼저 빼주도록 합니다. 케이블을 빼주셨으면은 다음은 맞는 공구를 이용해서 나사를 풀러주도록 합니다. 다음은 여기 보이시는 밑면에 보이시는 이 구멍 개수를 확인해 주도록 합니다. 이게 똑같은 부위의 밸브가 있는데 여기에 보이시는 구멍이 2개짜리 및 3개짜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외관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밑에 구멍을 먼저 확인해 주신 다음에 그거에 맞는 구멍에 맞춰서 다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립이 완료되셨으면은 마지막에 전원까지 인가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밸브 교체는 완료됩니다. 다음은 할로겐 필터, 즉 소모품의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구리선이 이제 주요 소모품에 해당하는 할로겐 필터입니다. 이거를 빼신 다음에 고정이 돼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꽂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시고 튜브를 양끝단 당겨 주시고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신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빠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내용물들을 이렇게 통째로 뺀 다음에 교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새 걸로 이렇게 빼신 다음에 그대로 넣으셔가지고, 그리고 이거 교체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여기 안에 오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오링에는 이물질들이 묻어 있을 경우에 나중에 이거를 조이게 됐을 경우에 여기 묻어 있는 게 발생이 되면은 이 사이로 공기 같은 것들이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조이기 전에 이 뚜껑의 오링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고 결속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조립이 완료되었으면은 이제 원래 자리에 꽂으신 다음에 튜브를 양끝단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쿠퍼홀 교체는 끝입니다. 다음은 드라이어라고 불리는 라피온 재질의 튜브를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뒷면에 보이시는 한 바퀴 꼬여있는 이 튜브가 바로 라피온 재질의 튜브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팅을 상단부 먼저 풀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피팅도 같이 풀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튜브가 하나 더 연결이 되어 있을 건데 이것도 같이 풀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튜브는 다 풀어진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는 나사 2개를 풀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풀어주셨으면은 기존의 새 제품과 1:1 교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체하신 제품을 나사에 맞게 조여주신 후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빼놨던 튜브를 다시 역순으로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기 주입 장치, 즉 TOC에 공기를 주입해 줄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이 장비는 이제 컴프레셔라고 해서 공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 게이지 바가 이렇게 정면에 보이실 겁니다. 이 게이지 바가 보통 이제 4바에서 6바 사이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럼 이제 압력이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하게 이제 압력이 차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 습기 제거 장치를 하나 더 달아놨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타이머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설정된 타이머 시간이 경과를 하게 되면은 이 타이머가 작동을 하면서 밸브가 작동이 됩니다. 밸브가 작동이 되면은 이 안에 남아있는 잔여물이나 이제 뭐 찌꺼기 같은 것들을 한 번씩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이제 소다라임이라고 해서 일단 공급 CO2를 발생을 시키게 되면은 그 기기로 유입하기 전에 한 번 더 제거를 해주는 장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가장 소모율이 빠르기 때문에 그 교체를 주기적으로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기에 들어가기 전에 CO2를 한 번 더 제거해 주는 장치입니다.